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5단원 들이와 무게 6차시 무게를 비교해 볼까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책은 106에서 107쪽, 수학 익힘책은 78에서 79쪽을 펴주세요. 오늘의 학습 문제, 무게를 비교해 보아요. 첫 번째 주사위, 어느 것이 가장 무거운지 알아봅시다. 과일이 있는데 어느 것이 무거운지 알아보고 싶나 봐요. 양손에 과일을 하나씩 들고 무게를 비교해 보자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양쪽의 무게를 들고 있다가 두 과일의 무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궁금해하고 있네요. 그럼 여러분, 어느 과일이 가장 무겁나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크기가 클수록 무거울 수도 있고요. 양손에 들어보면 더 무거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손에 들어봐도 무게 차이를 잘 모를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주사위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울을 사용하여 과일의 무게를 비교해 봅시다. 여기 저울이 있는데요. 이 저울은 윗접시 저울이라고 합니다. 윗접시 저울로 무게를 비교하려면 우선 저울에 0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0점은 여기에 정 가운데에 침이 오게 만드는 것인데요. 정 가운데부터 시작해야 어느 쪽으로 더 치우쳐졌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울을 사용하여 물건의 무게를 비교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저울에 0점을 맞추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어느 과일이 가장 무거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과일 중 2개씩 일단 무게를 비교하는데요. 만약 윗접시 저울에 귤과 바나나를 각각 올려놓았을 때 바나나 접시가 내려갔고 바나나와 토마토를 올려놓았을 때 토마토의 접시가 내려갔다면 세 과일 중 토마토가 무겁습니다. 선생님이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윗접시 저울이 있는데요. 윗접시 저울에서 귤과 바나나를 각각 올려놓았을 때 바나나의 접시가 내려간다는 것은 여기 있는 바나나의 접시가 내려간다는 것은 바나나가 더 무겁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또 다음으로 아까 더 무거웠던 바나나를 다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토마토를 다시 올려놓았을 때 이번에는 토마토 쪽이 내려갔다면 토마토가 가장 무거운 과일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 방법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네, 저울의 접시가 기울어진 정도를 통해서 세 물건의 무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방법이 불편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 지금 이렇게 과일을 재고 또 재고했어요. 이 방법에서 불편한 점은 무게의 차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더 무거운 것은 우리가 구별을 했지만 얘가 얼마만큼 더 무거운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과일이 얼마만큼 더 무거운지를 알고 싶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드릴을 작은 컵으로 우리 기준을 하나 세워서 그 기준으로 비교했던 것처럼 바둑돌이나 공깃돌과 같은 단위로 우리 귤은 몇 개, 바나나는 몇 개, 그 다음에 토마토는 몇 개 바둑돌이나 공깃돌이 들어가는지 단위를 무게를 재어서 서로 비교하면 훨씬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 알기 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저울과 같은 측정 도구로 정확한 무게를 알아보는 방법도 있겠네요. 그러면 저울을 사용해서 과일의 무게를 여러 가지 단위로 비교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저울을 사용해서
귤을 쟀을 때 바둑돌이 14개가 들어가고 바나나는 20개 들어가고 토마토는 24개가 들어갔다면 토마토가 다른 과일에 비해서 몇 개씩 더 많은지 쉽게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짝꿍이 가져온 과일, 내가 가져온 과일에서 내가 귤을 가져왔는데 14개의 바둑돌이 들었고 짝꿍은 바나나를 가져왔는데 20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바둑돌 6개만큼 바나나가 무겁다는 것이 되겠네요. 아니면 이번에는 공깃돌을 했을 때 귤은 공깃돌 5개, 바나나는 공깃돌 7개가 들었다면 2개만큼 더 무겁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저울이 없는 친구들은 우리 학교에 등교했을 때나 아니면 저울을 구할 수 있을 때 재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작은 단위로 내가 가져온 과일과 짝꿍이 가져온 과일을 무게를 비교해 보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짝꿍과 과일의 무게를 비교해 보기 어려우니까 가능한 시기에 한번 무게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쓰이는 작은 단위는 바둑돌이나 동전같이 구하기 편하고 재기 편한 단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무게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단위가 다르다면 어떤 점이 불편할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공깃돌로 쟀는데 친구는 바둑돌로 쟀다면 어떤 점이 불편해질까요? 네, 같은 물건이라도 사용하는 단위에 따라서 단위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는 바둑돌 14개야 라고 하는 거랑 공깃돌 14개야 하는 거랑은 당연히 무게가 다르겠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비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고 자기한테 저울이 있다면 주변에 있는 물건의 무게를 여러 가지 단위로 비교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준비한 물건 중에 가장 무거운 물건을 찾아보면 좋겠죠. 이렇게 비교할 때는 양손에 물건을 하나씩 들거나 아니면 윗접시 저울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무게가 얼마만큼 드는지 재어보아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이 저울을 직접 준비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으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저울을 사용해서 사과, 배, 오렌지의 무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벼운 과일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 한번 사과, 배, 오렌지 중에서 비교를 돼 있는 걸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가 배랑 같이 재어져 있는데 배 쪽이 더 내려갔네요. 그러면 배의 무게가 더 크다는 거겠죠. 그러면 배가 사과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배와 오렌지를 재었는데요. 이번에도 배가 내려갔네요. 그러면 배가 오렌지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배는 사과보다도 오렌지보다도 가장 크니까 가장 가벼운 과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사과랑 오렌지만 비교를 해주면 되겠네요. 사과랑 오렌지를 비교했을 때 오렌지가 더 내려갔으니까 가장 가벼운 과일은 사과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문제, 토마토와 오렌지의 무게를 비교하기 위해서 바둑돌과 10원짜리 동전을 사용했습니다. 표를 보고 괄호 안에 알맞은 수를 써보세요. 지금 토마토랑 오렌지를 각각 바둑돌과 10원짜리 동전으로 재어보았습니다. 토마토의 무게는 바둑돌 15개 무게와 같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의 무게는 10원짜리 동전 10개 무게와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오렌지보다 바둑돌 몇 개만큼 더 무겁죠? 여기는 15개가 들었고 여긴 12개가 들었네요. 그러면 어느 쪽이 얼만큼 더 무겁죠? 네, 토마토가 바둑돌 3개만큼 더 무겁네요. 그러면 오렌지랑 토마토를 이번엔 10원짜리 동전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렌지는 토마토보다 10원짜리 동전 몇 개만큼 더 가볍나요? 네, 2개만큼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단위에 따라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학 익힘책 78, 79쪽을 풀어주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7차시 무게의 단위는 무엇일까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강의 잘 들어주시고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